예리한 작간 이런 걸 놓치지 않고 82군 청룡도 문무겸비. 관우의 인기 중에 하나는 역시 수염인데 수염 빼곤 다 뻥이죠. 정사 삼국지 기준에서 뻥이다 이거지. A급이다. A급이다. 그럼 됐지. 예, 그냥 조조가 조용히 보내줬습니다. 사실 그거 삼국지도 보면은 그건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조가 훌륭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우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야만이 관우도 살고 조조도 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소설에서 나중에 이제 또 추격대를 보내는 걸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아무튼 뭐 오간돌파 뭐 이거는 멋있잖아. 그런 거 없으면 소설을 무슨 재미로 봐. 저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제가 뻥이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관중의 위대함을 느끼고 소설의 즐거움을 느끼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개강인 걸 말했지만 전쟁은 팀플레이예요. 철저하게 팀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일기토라는 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안 하는데 알량하고 싸울 때 그때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전황 자체가 조조가 불리했고 소수의 병력을 우회해서 이 알량의 부대를 치는 승부수였거든. 이 승부수를 위해서 조조 밑에 있던 또 우리의 돌격대장 좋아하는 분들 많은 장묘하고 관우가 나갔어요. 조조의 부하 중에 좋은 부하들 많은데 관우를 썼다는 건 이건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다라고 해서 끌고 나간 거죠. 근데 관우 입장에서는 이게 또 건곤일척의 승부인 게 자기가 지금 조조 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조조한테 충실 안 하겠다고 대놓고 지금 말하고 버티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탁월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뭔가 좋은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뒤에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니까 말을 달려서 10,000명의 대군 10,000명인 자기가 거듭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이 말하는 숫자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하여간 대군 속에 들어가서 단박에 알량을 찔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그 기록이 삼국지에도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는데 관우는 이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판단을 했던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원소휘의 휘하에 맹장이 있던 알량을 찍어 죽였는데 그 다음 기록이 더 무서워. 원소 휘하의 장군 중에 걔를 당할 애가 없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요요히 빠져나왔다. 뭐 이 정도면 최고 에이스급이 맞죠.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우가 삼국지에서 가장 멋있는 사나이가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록이 짧긴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우리말대로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해치우는 거는 이 장면이 삼국지 전체에서도 최고의 장면인 건 맞아요. 삼국지에서는 알량을 찔러 죽인 것 같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몇 개씩 더 집어넣는 거죠. 그 유명한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탁 이러고 야 이게 이런 걸 각본을 이게 진짜 잘 쓴 거야. 당연히 뻥이죠. 황은 나중에 싸우다가 그냥 딴 데서 죽었어요. 근데 관우가 죽인 걸로 했지. 관우가 연희에서 우리말로 하는 요즘 무슨 카메라 마사지는 제일 많이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서 관우가 뭐냐 그러지 말고 왜 그럼 관우가 몰빵을 받았느냐. 일단은 초기 주인공이 되면서 관우가 당연히 떴던 것도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의리와 충성이잖아요. 조조가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유비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그렇다고 조조랑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관우가 봤을 때 조조라는 사람이 우리가 연희에서 포장한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하들 중에 능력이 있는 애한테 확실히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근데도 관우는 나는 유비한테 죽음을 맹세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절대 관우가 평범한 장수는 아니다. 다만 사람 좀 이상한 게 관우가 뭐가 많이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별거 아니야 훅 내려 까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알량과의 일기토는 삼국지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맞아요. 다른 건 너무 유치한데 그건 다른 건 창작이니까 그래. 현실에서는 그 정도면 최고 A급이에요. 뭐 그걸 우리가 굳이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절대 평범한 장소는 아니고
그런 데에 이제 충이 붙고 거기다가 문무겸비 붙고 그리고 이게 또 역시 이게 수염이 어쨌든 카리스마가 있잖아. 이게 수염. 앙케이트 저도 안 해봤지만 그냥 누가 봐도 중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은 관우예요. 관우는 일단 무장들의 신이 됐어요. 뭐 완전 삼국지 덕분에 누가 봐도 멋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또 황제로 추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출세의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우가 상인들의 신이 됩니다. 그럼 또 왜 하필 관우가 상인의 신이야 그러는데, 고향에 있을 때 두부장수 했다, 대장장이 했다, 목수 했다, 뭐 세탁소도 했다든가 별 얘기 다 있어요. 뭐 주판을 관우가 만들었다든가, 이건 내가 묘하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상인들이요 사실은 먼데 장사를 다니거든요. 지금같이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의 수호신은 경호원 역할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갈량이 수호신이다. 돈은 벌 것 같은데 가다가 강도당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죠. 장비가 수호신이다. 경호는 잘 될 것 같은데 경영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관우는 문무를 겸비했고 출세도 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야, 관우가 제일 낫다. 그래서 상인들의 신이 되면서 젊은 날에 관우의 이력이 쫙 붙은 것 같아요. 중국 여행 가보시면 웬만큼 큰 식당 가면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위패 모신 같이. 그래서 거기다 맨날 바나나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식당 갈 때마다 이렇게 본다고 앞에다 이만큼 올려놔요. 근데 제가 매일 봤는데 A급 아닌 물건이 올라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관우묘가 있잖아요. 창신동에 동묘는 남아있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이제 와서 좀 이게 장기전이 되니까 사기가 떨어진다고 명나라 군사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우묘를 세워야 된다. 세웠다고요. 지방에도 세워요. 그래서 이순신하고 같이 동조했던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도 남해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 때는 이제 그때 나라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갖고 동서남북으로 다 세우잖아. 지금 뭐 서울역이 있는데도 뭐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동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묘예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그리고 후대에 가니까 우리도 삼국지 매니아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관묘가 막 갑자기 명소가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야. 관우가 나중에 죽을 때 여몽의 계략에 걸려 죽잖아요. 여몽도 삼국지 연의에 보면, 여몽은 실제 그렇게 안 죽었는데 삼국지 연의 보면 갑자기 뭐 관우의 신이 들어와고 여몽이 미쳐갖고 죽고 막,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에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 그 기와 같은 거 갈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와 가느라고 목수가 올라가서 가는데 그것도 하필 지붕에 올라갔으니 관우의 머리 위로 올라간 거잖아 이게. 갑자기 이분이 피투하고 죽었대. 이거 뭐냐고 알아봤더니 성이 여씨였대요. 야, 여씨는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근데 지금도 가서 혹시 이 중에 여씨 있어요? 그럼 부들부들하고 못 들어간다. 이런 또 댓글에 나오겠는데, 저 여시지만 많이 갔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삼국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병사들한테 잘 대우해주지만 사대부에게 오만했다. 이건 뭐냐면 병사들한테 잘해주는데 문관들 이런 애들 보면 니들이 뭘 알아? 야, 이제 또 글 좀 배웠다. 난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뭐 이렇게 유치하게는 안 했겠지만 대강 어떤 건지 느낌이 와요. 이게 선비나 학자를 무시했다가 아니고 어설픈 지식인 행정관료들 규정 따지고 이런 거 우습게 봤다는 거겠지. 군인으로서 상당한 리더십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자꾸 일기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20대밖에 못 써요. 관우가 알량을 죽일 때가 200년인데 형주정투할 때가 219년에서 23년 뭐 이래요. 20년이 지났는데 뭔 일기토야.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정말 조조가 만인을 상대할 만한 애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걸 왜 무서워하냐면 군을 통솔은 잘하지만 통치력이 없는 애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쟤는 어차피 누구 밑에 가서 살해드리거든. 얼마든지 내가 껴넣을 수 있는데, 관우를 두려워했던 건 쟤는 독립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재가 귀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장합이나 장려나 조조 휘하의 맹장들은 많고 전투지휘를 잘하는 장군들은 있지만 통치자로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큰 태수가 돼서 이런 정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제 조조가 관우는 제일 무서운 애다.
잘하면 한나라의 왕도 될 수 있는 애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팬들이 관우를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관우가 조조미 때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접은 잘 받았겠고 통일은 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이 관우 같은 사람은 제거 1순위예요. 장비는 또 우락부락 무 전용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여성 관객들이 와! 야 이력서 내봐. 유비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건 진짜거든요. 나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